자, 5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어디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항상 주소가 있게 해야 되는데 주소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재무행정하고 있고 기초 부분 하고 있고 재무행정은 크게 기초, 예산과정, 예산제도 사실 이 두 가지는 범위가 크지는 않아요. 예산과정은 딱 보다 보면 행정부가 편성하면 누가 심의하는 거야? 국회가 심의하고 이걸 행정부가 집행하고 감사원 등이 행정부죠. 거기 결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거 여기는 어떤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이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론보다는 그렇죠. 이 법규대로 하는 거죠. 법규 그대로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제도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제도 어떤 거? 통제를 위한 품목별 예산. 그 다음 성과주 예산 PBS, 계획예산 PPBS, 연기준 예산 제로베이스 버제팅 이런 것들 주로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한 법률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니까 절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예산 제도하고 이 기초 부분이 주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 그렇죠? 기초는 우리가 의예에서는 어떤 거 봤어요? 의예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특징 봤는데 크게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대강만 알면 된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적인 것, 예산은 점증적인 특징을 갖고, 그렇죠? 정치적인 특징을 갖는다. 쭉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걸 봤습니까? 의 다음에 예산에 어떤 걸 봤어? 예산과 법률에 대해서 봤었고, 예산과 법률. 그 다음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는 이게 가장, 미안해, 여기 원칙이 있구나. 이 부분은 크게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원칙에서 나왔는데, 원칙은 전통적 예산 원칙하고 현대적 예산 원칙, 그 다음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 원칙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다? 전통적 예산 원칙. 그렇죠? 그 다음 예산 유형과 예산의 분류 부분에 있으면 예산의 유형은 우리가 세입 부분, 동원하는 재원은 부분에는 조세, 그 다음 수익자 부담하는 거, 그 다음 국공채, 그 다음 민간 투자 이렇게 왔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 선생님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보면 뭐가 될 건데 공직자가 될 텐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 국가기관에서 쓰는 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산을 분류해서 그러면 들어오는 돈 인천시라 하더라도 지방시라 좀 그러겠지만 인천시라 하더라도 어떤 돈이 주로 들어온다? 그렇죠. 조세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인천시는 지방세가 주로 중심으로 들어오겠죠.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도 다 포함해서 조세가 들어올 거고 공채 발행할 거고 국가가 아니니까 국공채 발행하는데 공채 발행할 거고 그 다음 어떤 걸 하겠어요? 국공채 써놓죠. 수익자 부담 그렇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떼는 것도 돈 내요 안 내요? 내죠.
뭐 그런 것들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거니까 수익자 부담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민간을 유치해서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나가는 부분을 한번 보자, 이게. 세출 부분. 세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 거기 보니까, 정부 총 지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공공재원에서 18페이지 이제 지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공공재원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개관에는 전반적인 거 놓여 있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세 가지 돼 있죠. 일반에게 이쪽에다 좀 옮겼을 걸 이렇게 길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와 보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자, 일반에게는 뭐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일반에게는 자, 일반적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일반에게서 조세 수입의 재원을 뭘로 해? 조세를 90%죠. 수입의 90%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를테면 하나은행이라면 하나은행에 일반적인 돈을 벌어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번다 그랬죠. 뭐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뭐 용돈으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한다면 용돈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겠어? 일반 회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하겠어 주로? 이제 대부분 들어온 돈은 그렇다 치고 주로 들어온 돈이고 우리 국가로 말하면 조세가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에 들어오고 90%가 이걸로 우리 국가는 어떤 일에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일반 지방행정, 교육, 뭡니까? 통일 외교, 국방,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의 비준순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도 실제 집에서 쓸 때 어떤 거 써? 뭐 생활비 해놓고 생활비로 음식, 식비, 무슨 비 이렇게 쭉 나눠놓죠.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 똑같단 말이야. 식비, 주거비 쭉 이렇게 나눠놓잖아. 그렇죠? 보통 뭘로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쌤들은 일반 생활비 중에서 식비죠. 주거비? 집에서 부모님 오고 계시니까 주거비는 안 들죠. 그래서 뭐 식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많이 드는 건 뭐라고요? 국가에서 제일 많이 드는 건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온 돈의 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일반 회계는 거의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근데 특별회계를 봐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 격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라 그랬어? 우리 쌤들이 여행을 가는 거, 뭐 1년에 2번의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건 우리가 여행 가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다른 거잖아.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이를테면 아까 신한은행에다는 여행 가는 것만 넣어놓는다 이거죠. 대신에 여행 가는 것을 일반적인 것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것을 가져온다고. 거기 세입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아까 그냥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알바에서도 알바의 시간의 수당을 뭘로 한다? 여행 가는 데 쓴다. 이런 식으로 바꾸니 뭐 한다? 특별한 세입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물론 조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는 거기 중요합니다. 거기 특별회계는 그래서 단일성,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단일성은 뭐라 그랬어? 단일성의 원칙은 본회산하고 일반회계만 있는 게 단일성인데 이것의 예외는 뭐라 그랬어요? 단일성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그러면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예외 맞죠? 그렇죠? 그 다음 특별회계는 무엇에 대한 예외이기도 해? 거기 보니까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죠.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아까 특정한 시간의 수당 알바를 했는데 알바 중에서 일반 알바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씩 시간의 수당을 하겠죠. 그럴 때 여기에다 이렇게 배치했으니까 특별한 수입으로 특별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성의 원칙에는 예외되겠죠. 예외다. 자, 거기 제4조 보니까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에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뭘로써? 법률로써. 법률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 봐봐요, 쌤. 거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 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죠. 기업 특별회계는 뭐 하는 거? 우편 사업 할 때 우체국예금, 양국 관리, 조달, 책임 운영 기관 이런 데는 다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야. 그다음 교도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 농어촌 구조 개선, 그다음 뭡니까? 등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쭉 우체국 보면 쭉 있죠. 이런 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는 뭘로서 설치한다고요? 법률로서 설치합니다. 자, 그다음 그럴 때 거기 특별회계는 어쩔 때 설치한가 봐봐.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양국 관리 책임 운영 기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국가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 구분할 계리가 필요할 때. 그래서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환경 개선, 특별회계 뭐 이런 거. 그다음 재원은 일반적 조세가에는 별도 특정 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을 재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별도의 특정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온 돈도 일부 있다는 거죠. 전입금. 자, 2021년도 현재 몇 개가 있다고요? 20개. 아까 좌측에 보니까 20개 있어요, 없어요? 기업 특별회계 5개 있죠?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 15개 있죠? 왼쪽에 보니까. 그래서 20개가 있고, 국회가 통제합니다. 자, 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회계년도 며칠 전까지 12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심의결로 확정되고 예산 집행 후에 다음에 5월 30일까지 결산안까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하고 똑같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합니다. 자, 이 절차는 그냥 쉬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똑같아요. 그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다 똑같이 여기하고 똑같이 해야 돼. 기금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매달 120만 원씩 번다. 그럼 120만 원 번 것은 뭐다? 일반회계,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쓴다. 그런데 내가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고 꼭 여행은 가야 된다. 여행 안 가면 나 거의 뭐 머리가 돌 수준이다. 그래서 여행은 꼭 가야 되는데 여행 가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자금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의 수당, 120만 원 말고 시간의 수당 같은 것을 가끔 시간의 수당을 위해서 알바를 더 하기도 하는데 그 돈을 어디로 넣겠다? 신한은행에 있는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관리하겠다. 그건 어디에만 써요? 그러면 여행 가는 데만 쓰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신축적으로 쓰고 싶어. 일반회계나 이런 것보다는 더 어느 정도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쓰고 싶을 때 뭘 한다? 기금이라는 걸 설치. 봐봐.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며 예산 외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은 이제 여기 봐봐.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산 플러스 기금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그래. 우리가 재정할 때 재정은 예산 플러스 기금이니까 예산 속에는 기금이 들어있지 않다. 그쵸? 그러면, 자,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좀 더 거기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특별회계보다 더 신축적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냐면 아무래도 일반회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놀랍게도 기금이 특별회계보다 더 많아. 돈. 그쵸?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일 크고 기금이고 특별회계. 자, 기금을 보니까 기금은 자, 조성 및 현황 우리나라 앞에 보니까 기금에서 60 몇 개나 된대. 68개나 된다는 거죠. 특히 사회성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막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공무원 연금 같은 게 기금이에요. 자, 선생님들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씁니까? 공무원들 연금에만 씁니까? 공무원 연금에만 쓰려고 공무원 연금 만들죠. 그쵸? 이런 것들은 기금이라고 보면 돼요. 자, 제가 기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어머니 환갑 또는 어머니의 그 그러니까 부모님의 특별한 행사 때, 자, 부모님 특별한 행사라면 뭐 환갑이라든가 이순잔치나 이런 것들 하는 걸 말하겠죠. 또는 가족들의 뭐 잔치 이런 것들 하는데 특히 부모님 뭐 특별한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할 수 있겠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이걸 농협통장으로 관리하는데 이 농협통장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동생,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되니까 형제들도 같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농협에는 금융성 기금하고 비금융성 기금이 있는데 금융성 기금은 금융적 성격이 들어가는 거.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 다음 종류 및 비금융성 기금에는 청소년 육성 기금이라든가 과학기술 진흥 이건 뭐 동일하고 금융적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하는가? 왜 기금이라는 걸 만드냐? 그랬더니 여기는 많은 제약들이 있죠. 근데 봐봐, 쌤.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 안 받고도 지출 금액을 변경이 가능해. 그만큼 자율적이고 신축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 비금융성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야. 물론 그걸 빼놓고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겠어? 심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일반 회계보다 조금 더 자율적인 게 특별회계고, 그렇죠? 특별회계보다 조금 더 자율적인 게 기금이죠. 그럼 특별회계보다 왜 기금이 좀 자유롭냐?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국회의 심의결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비금융성 기금은 20%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거기 이제 봐봐. 그래서 특수성이면 우리 일반에게는 아까 어떤 것들을 거의 다 지켜야 돼. 예산의 전통적 원칙이 많이 지켜지죠. 그런데 특별에게는 어떤 걸 안 지켰어. 뭘 안 해도 됐었어. 단일성의 예외고, 또 하나, 그렇죠. 원래 이 어디로 세입과 세출이 바로 연결되면 안 돼. 국고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없이 바로 세입하고 쓰는 목적하고 연결시켰죠.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죠. 기금은 어떤 것에 대한 예외인지 한번 봐봐. 기금은 어떤 것에 대한 단일성, 통일성 이 두 가지 예외가 아까 특별하게 했었죠. 기금은 한 가지가 더 예외예요. 어떤 거? 완전성. 아까 예산 총계주의가 완전성입니다. 모든 걸 예산에다 넣어야 되는데 예산 없이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완전성. 그래서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어느 것보다 강하겠죠. 자, 19페이지 제일 밑에. 자금 적립도 가능하고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는 단일성하고 통일성만 예외인데 여기는 단통 한 예외죠. 아니 미안해. 완전성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예외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기금이 더 뭐 할 수 있다. 훨씬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더 자율적이다. 신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뒤에 이제 통제에서 보니까, 자, 2003년부터는 금융성 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그래서 아까 심의의결 거친 건 특별에게,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또 결산도 다음에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똑같아요. 일반회계하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 보니까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영평가,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관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그 다음 기금은 평가래요. 이 기금이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쓸데없는 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좋은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부모님 행사가 있었는데, 자, 부모님 행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아버님 행사하는 건 빼도 되겠죠? 그대로 놔두면 의미 없잖아. 괜히 돈만 따로 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보통 해마다 3분의 1씩 기금, 69개의 기금 중에서 한 20개를 23, 24개를 뭐 한다? 적정한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계연도마다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 그 기금에 대해서 이 운용 실태를 조사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년마다 전체 재정 체계를 기금을 고려해 본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는 대강 쌤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기금의 재원을 안 받네. 19페이지, 조성 및 현황에서 기금은 어느 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거나 민간이 조성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차입금, 운영 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주된 재원이 뭐였어? 조세. 그렇죠? 특별하게 주된 재원이 뭐였어? 특별하게 주된 재원이 별도 특정 수입이나 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이라든가 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죠? 뭐 출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모아서 기금이 마련되고 있죠. 왜냐면 우리 봐봐, 이 생각해봐. 우리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거 할 때, 공무원 연금 할 때
국가가 부담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도 부담해야 하네. 부담하죠? 공무원들 일정이 그러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죠. 이건 공무원도 내는 거죠. 돈, 자기도 돈 내는 거잖아. 그러면 국가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둘 다 그러니까 부담금이나 출연금. 국가가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건 보통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이나 부담금 같은 걸로 뭐 한다? 기금은 재원을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특수성까지도 봤었고, 통제도 봤었고, 평가도 봤었고, 그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의 문제점, 그래서 재정 운영의 개선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읽어보되 기출된 것만 읽어보시면 돼. 문제점으로는 다 알다시피 재정 통제가 어렵겠어, 쉽겠어? 자, 왜냐면 국회 입장에서도 일반회계 말고 또 다른 통장이 있으면 검사하는데 쉬워, 어려워? 한 통장 보고 쭉 봐야 되는데 싫어하는 통장 거 또 빼서 봐야 돼. 그러면 어렵겠죠? 하나야 통제하기가 쉽잖아. 그 다음 심지어 기금은 30%는 16개월 안 받고도 뭐 할 수 있어? 자기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나 20% 훨씬 더 통제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재정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이 재정 운영을 개선할 때는 회계 기금관 여유재원을 전입 전출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더더욱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기금이 필요한지 어떤지 뭐에 보면 좋겠어?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개선점으로 이야기되는 건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문제에 나온 지문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제일 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그렇죠.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로 나눠진다, 순서대로 된다고 그랬죠.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21번 문제.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한번 골라봅시다. 21번. 자, 우리가 항상 문제로 인식해야 오래 기억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아까 법률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세입도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 설치 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부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포함된다. 맞죠?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 원칙이 한정성의 원칙이 예외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예외라고 그랬어? 단일성, 통일성, 그쵸? 특별회계는 단통입니다. 단통.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22번은 뭐가 틀렸는지 빨리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번 한번 빨리 풀어봐요. 쌤이 2021년도 경찰 간부 시험이네요. 기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2 기금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번 기금은 국가의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맞네. 그쵸? 아까 출연금과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하려는 거니까 이건 2번 틀렸죠? 일반 회계 재산의 집행 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해서 일반 회계가 엄격하다고 그랬죠? 4번 일반 회계 재산은 공권력에 있는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조세 수입, 무상급부는 뭐냐면 세금 냈다고 무슨 주는 거 있던가요?
세금 내면 뭐 무상급 부하죠? 무상 주라 그러죠? 그 다음 23번 문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예산 집행부서 재량을 억제하는 거 아니죠? 자, 신축성과 자율성을 준다 그랬잖아, 특별회계는. 이번 예산 단일화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합니까? 예외죠. 3번 특별회계는 행정각부 명령으로 설치할 수 없고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예산 통일의 원칙 맞네. 그쵸? 특단통 통일 원칙 예외죠. 맞죠? 5번 예산제도가 단순해짐으로 예산제도가 하나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 또 개설한 거니까 단순해지지 않죠. 복잡해지겠죠. 문제가 좀 들어옵니까? 일단 들어오죠. 24번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건 일반 회계 예산이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 수입을 재원하고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 맞죠? 세출 중에서 제일 큰 게 아까 복지라고 그랬죠? 이 실질적인 정부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예산 순계 기준보다는 예산 총계 기준이 더 유용하다.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아까 일반 회계를 할 때, 자, 쌤 봐봐. 실질적인 뭐를 보고 싶다 그랬어. 정부 총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랬어.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어디로 든 거? 여기 미안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이전시켜줬어. 여기 만약에 1,000억을 여기 1,000억으로 넘겨줬어. 그럼 사실은 국가에서 1,000억을 번 겁니까? 국가는 아무 이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수입에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 그 거래한 거잖아. 여기서 여기로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총계로 하면 이것까지도 다 넣는단 말이야. 옮긴 것까지도. 그쵸? 근데 순계는 이런 건 안 나와. 그냥 진짜 들어온 거하고 나간 것만. 내 통장에서 들어왔고 나간 것만 하지 내 통장끼리 간 건 아예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벌었냐,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거 따지려면 순계가 더 좋겠죠. 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더 벌었는지 돈이 더 나갔는지 알려면 뭐 따지면 되겠어? 순계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통합재정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순계입니다. 순계. 자, 예산 순계가 더 실질적으로 총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겼다고 그래서 여기 2배 늘었다 해버리면 중복 계산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여기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수입이 늘었다 해버리면. 누른 게 아니잖아. 그냥 옮겨간 거잖아. 그래서 늘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총계로 하면 조금 중복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았는데 어렵습니다. 3번 중앙건설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에 의거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재미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외의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 보전거래는 제한한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재정, 그래서 이제 통합재정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통합재정 할 때 다시 하겠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돈이 얼마일까? 이런 거 궁금하죠? 아까 이 통합재정이 왜 나왔냐면 건전성 문제 때문에.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빚이 적자가 많아질 거고 빚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 아까 어떤 걸 빼먹는다고 그랬어. 기금은 예산 속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예산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기에다가 기금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뭐라 그래? 통합재정이라고 그래. 통합재정. 근데 통합재정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건전성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내부에서 어디로 간 거. 하나은행에서
우리는 산학원에 들어가 이런 것들은 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순수하게 얼마나 비쌌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내부 거래나 이렇게 내부에서 거래하느나 보전 거래. 보전 거래는 그냥 내부 거래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야. 그냥 국가가 부족하면 한국은행에다 부탁해. 한국은행에 부탁해서 돈 빌려. 한국은행 돈 좀 빌려줘. 우리 지금 이거 코로나 사태 돈 쓰려는데 돈 없어 좀 빌려줘. 근데 조세 수입이 많이 거쳤네? 그러면 이제 또는 수입이 어느 정도 지출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갚아. 이런 것들을 무슨 거래라 그러면 보전 거래라 그래. 근데 한국은행하고 관리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부 거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 재정 적자냐 아니냐 할 때는 이건 뺀단 말이야. 보전 거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모른다 하더라도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전성을 파악해 보려고 만든 게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자, 그래서 통합재정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정부 기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산 외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2번은 우리가 국회의 심의 의결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 거치는 건 똑같다고 그러고 3번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놔둬봐요. 이 지금까지 배운 게 아니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놔둬봐. 4번 보니까 4번은 확실히 틀렸죠. 뭐가 틀렸어? 재원은 출연금과 부담금으로 많이 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4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맞죠? 3번은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기금 운영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은 예외적인 거니까 법률로서만 해야 되고 또 이 설치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예. 계획안도 승인을 해야만 돼. 그리고 나서 법률을 제정해 주라고 하겠죠. 그리고 국회를 거쳐 법률이 제정돼야 그게 실행이 돼요. 계획안이 있어야 법률안도 내죠. 그것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 이 둘은 특별한 거고 이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 재정이 굉장히 의외로 재정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로만 인정해 주려고 해요. 아까 통일성이나 이런 단일성의 원칙을 예외로 많이 두면 많이 들수록 어떻게 되겠어? 통제가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건 뭐하기로 돌아간다. 많은 단계를 거쳐서 검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들은 다 맞아. 자, 제가 말했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감으로 많은 것들을 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출에 나와서 답으로 나왔던 특별한 것 빼놓고는 어떤 단계가 제출됐으면 99%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투자 특례법 이런 거 다 외워 봐봅니다. 그건. 그냥 그 경향만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세부적인 걸 틀리게 될 수는 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정답을 안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1번 지문은 정말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걸 정답으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것이 다른 것과 특별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들을 정답으로 하고 싶습니까? 특별하게 차별나는 거. 또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답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 26번은 우리가 풀었었고 27번도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대강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강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산의 유형에서 우리가 재원에 관계돼서 세입 재원, 세출 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예산이 진행 단계에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산을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9월 2일까지 어디로 보내야 돼?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국회는 원래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12월 31일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회기가 시작되니까 1월 1일부터는. 뭐 여기가 2023년이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당연히 회기가 시작되니까 회기 전까지는 끝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자 여기 봅시다. 여기까지 아직 뭐 하도록 심의 의결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잘 지켰다 합시다. 안 지키고 여기서 통과해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준비해서 여기까지 딱 된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 그런다? 본예산, 당초 예산이라고 불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의결을 확정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뭐라고?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동안에 여기가 이제 정기국회가 열려요. 9일날 예산은 제출되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통과된 걸 무슨 예산이라 그런다? 본예산. 그런데 여기서 제출해놨는데 갑자기 여기서 변경이 됐어. 아직은 통과 안 하고 있어. 심의결 안 했어. 근데 여기 변경할 사항이 생겼어. 그럼 무슨 예산을 펼친다? 수정예산. 그래서 수정예산은 여기가 성립된 거 아닙니다. 본예산을 여기다 제출해 놨어요. 아직은 쭉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에 고쳐야 되는데 하고 나오는 것이 무슨 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쭉 했는데 본예산을 짜놓고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좀 많이 된단 말이야. 또는 법률안이 변경돼 버렸어. 그럼 어떤 것이 되겠어? 본예산에서 짜놓은 것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되는 예산을 무슨 예산? 수정예산 봅시다. 정부가 국회 예산을 제출한 이후 예산이 아직 최종이 의결되기 전에 국내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로 예산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자, 국가재정법, 정부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특징, 국회 의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돼. 다시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예산과 똑같이 단 본예산 제출된 것에서 뭐가 됐단 말이야? 수정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정에서는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겠어, 아니겠어? 예외가 아니야. 아직 사전 의결도 안 했으니까 의결을 해야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가 되겠죠. 근데 의결하기 전에 바꿀 필요가 있어서 바꾼단 말이야. 그렇죠? 자, 복지 예산을 짜놨어. 복지 예산을 짜놨는데 여기서 어떤 게 있었다. 뭐 갑자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 전염병 예방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돈이 갑자기. 근데 의결하기 전이야. 그럼 이 복지 예산 좀 바꿔야 되겠죠. 전염병을 전혀 생각하고 전염병 예산 준비라든가 또는 대비 이런 것이 거의 이를테면 10억밖에 안 짜놨어.
근데 코로나 같으면 10억 갖고 안 되잖아. 솔직히 100억이나, 아니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와야 되겠잖아. 그쵸? 그러면 어때요? 이거 바꿔야 되겠죠? 다른 데 걸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데 걸 좀 빼가지고 여기다 더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시키는 걸 뭐라 그래? 수정예산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1970년도과 81년, 2009년 예산의 경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쵸? 2009년 같은 경우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바꾼 적이 있고,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은 여기 다 짰어요. 자, 우리 작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보면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 다 짜서 쭉 진행하고 있었죠.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쉽게 해서 뭐하는 사람들 학원도 다 문 닫았죠. 음식점도 못 하죠. 전부 다 마스크 써야 되니까 다 못 하는데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체육센터 같은 거 거의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뭔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크게 급변했죠. 그래서 다시 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가 경정예산. 그럼 추가 경정예산 한번 봅시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2022년도 예산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죠. 성립된 이후죠. 지금 예산에 성립한 예산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으로 예산이 성립 후에 변경된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는 점과 반드시 국회의 심의결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지금 추경 짜놨어. 그런데 아직 통과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이건 안 되죠. 통과된 이후에만 줘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일단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나 일단 성립하면 전체로서 실시되고,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 예산 총액을 파악하려면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의 액수를 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다 합해서 합니다. 이제 합해서. 추경은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빈번하게 편성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곤란하게 하여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된다. 그러겠죠? 우리나라 편성 사례, 가급적 편성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1, 2회 편성되고 있고 편성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실제로 몇 회 해라 이건 없습니다. 근데 2007년에 국가재정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있는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쌤, 실무에서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추경 많이 짜죠, 그냥. 물론 코로나 여기 왜냐면 코로나 여기 넣으려면 어디든 넣어도 되겠죠. 코로나 사태. 자, 코로나 사태 봐봐요. 재난이죠, 재난. 재난의 원인으로 해서 1번으로 넣을 수 있겠죠. 2번은 대량 실업 발생했으니까 대량 실업으로 해서 넣어도 되겠죠. 또는 경기 침체로 해서 넣어도 되겠잖아. 그래서 많은 경우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많이 짜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속 짜면 세무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요? 국가 부담. 조세를 다시 이것 때문에 걷는 거 아니잖아요. 또 국공채 발행해서 하는 거잖아, 보통은. 물론 여기 아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공채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부담이, 또 빚이잖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하는 세 가지가 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제예산인데 수정예산은 하던 중에 바꾸니까 본예산하고 뭐 수정예산하고 크게 구분돼서 나올 건 없죠. 자, 2022년 본예산이 있었는데 2022년 추정을 했어. 그럼 이 수정예산이 본예산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본예산 하던 중에 바꾼 거니까. 그렇죠? 이것만 강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수정했으니까. 그럼 보통 예산안은 크게 보면 본예산과 추경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겠어? 포인트. 시기야, 시기. 수정, 추경이 나오면 전부 다 어떤 걸로 나오겠어? 이게 수정이냐, 본예산이냐? 아니, 추경예산이냐? 즉, 의결 전이냐, 이후냐? 이걸로 이게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예산이, 여기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 12월 31일까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2024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잠정적으로 예산을 짜요. 잠정적으로. 그 다음 1개월짜리 가예산을 짜봐요. 아니면 이 앞에 2023년 거에 준해서 지출하는 준예산을 짜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사용했던 예산이 1공화국 때는 가예산. 그 다음 1960년대 2공화국 이후에는 준예산으로 이용됐는데 준예산도 한 번도 안 짰어요. 그 말은 한 번도 12월 31일을 넘겨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적은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자고 하거든. 그때쯤 되면 막 날밤새서 한 거 많이 있었죠. 12월 31일 날 통과됐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자, 일단 우리나라는 무슨 재산제도다? 준예산이다. 그럼 조금만 읽어봅시다. 잠정예산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그래서 준예산은 제 기간은 무제한이고 가예산은 1개월만, 잠정예산도 1개월이고 국회 의결은 여기까지 했는데도 의결이 안 돼서 그냥 준해서 하는 거니까 불필요한데 1년짜리 또는 잠정으로라도 의결을 거쳐야 돼. 그렇죠? 그다음 지출 항목은 준예산은 자 봐봐. 거기 가예산이나 잠정예산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준예산은 딱 정해진 것만 예산에 쓸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준예산이 정해지는 것 지출 용도가 2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어떨 때만 씁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승인된 계속비 여기에만 쓰지 새롭게는 못 한다면 이 세 가지 항목에만 쓸 수 있어요. 무엇에 준해서 2023년에 준해서 여기 공무원 보수를 얼마 줬는지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 보수는 여기에 맞춰서 주긴 해요. 준예산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만 좀 알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정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은 우리나라가 한 번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 국회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일단 통과될 때까지 무제한 계속 하는 겁니다. 몇 개월, 1개월 하는 건 가예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가예산은 1개월짜리입니다. 가로. 근데 국회 의결 거쳐야 됩니다. 국회가 이것만큼은 빨리 만들어주라. 니네 계속 협상하되 1개월짜리 이거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신 1개월 안에 꼭 해야 돼 하고 1개월짜리 만든단 말이에요. 준예산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자, 통과 안 돼도 국회 의결 없더라도 당연히 공무원 비용 보수는 계속해서 주고,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어떤 거 법률에 지출 의무가 있거나 계속비가 승인된 계속비는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건 정해진 이 한정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몇 번 문제냐면 28번.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고 한다. 맞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맞죠? 자,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고. 적자 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해외 차입 등으로 보존된다.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수정 예산은 이런 거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 성립 후에. 자, 예산 성립 후에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산이 성립한 후에 하는 건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성립하기 전이 아니라 예산이 이미 성립한 후에 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이야기했죠. 29번은 추가 경정 예산이죠. 31번. 미안해요. 30번. 30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고 집행할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무슨 예산 편성해? 준예산이죠.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라.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맞죠? 4번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의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이때 편성해라 그랬죠? 수 없다가 아니죠. 31번은 옳은 것.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앞부분은 맞았는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의결해야 돼. 12월 2일이니까 30일 전까지죠. 그 다음 2번은 뭐가 틀렸어? 쌤. 확정된 후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수정 예산이라. 3번은 맞았습니다. 잠정 예산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4번은 뭐가 틀렸어요? 4번에 틀린 거.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없더라도 가능하죠. 4번은 가에서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개월짜리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유형 패턴을 알겠어 모르겠어? 대강 패턴을 알겠죠? 그 다음 32번 문제. 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준예산제 맞죠? 2번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30일 전까지 아니죠. 30일 전까지가 아니라 어떤 것까지? 회계연도까지.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그쵸? 30일이 아니죠. 원래 의무적으로 30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까지? 최후로는, 그렇죠. 12월 말일까지는 해줘야 되죠. 여기를 바꾸면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0회 버리고. 3번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땐 가해산 맞고, 이번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은 잠정해산 맞고, 우리나라는 준해산 제도를 실제 사용해본 경험은 없다고 그랬죠. 준해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죠. 12월 30일이 꼭꼭 무엇을 해줬다. 통과는 시켜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지문은 지금 절대 틀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정답으로 하지. 영국 거 우리가 알아서 뭐하게. 이런 건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문제를 고를 때. 33번. 이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맞추면 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맞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쌤, 왜 D번은 틀렸어요? 그렇죠. 예산과 나중에 통합시킨다고 그랬죠? 결산 때는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리을번은 왜 틀렸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부터는 준해산 제도로 했죠. 잠정해산이 아니라. 그쵸? 선생님, 지금 여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거 문제는. 그쵸? 그래서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예산 유형에서 몇 가지만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